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안면에 땀을 많이 흘리는 안면 다한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면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젊은 학생들한테도 많이 생기고 또 갱년기 여성들한테도 많이 생깁니다. 얼굴이나 두피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이렇게 불편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이 다한증이라고 하는 것은 땀이 과도하게 많이 분비되는 것을 말하는데, 안면 다한증은 말 그대로 안면, 그러니까 머리, 안면 이런 쪽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이 안면 다한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특히 외부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더 많은 땀을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면 다한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이 안면 다한증의 큰 원인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나 긴장, 또 불안, 흥분 이런 정서적인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보완해 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 균형이 깨져 가지고 교감신경은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되면서 땅구멍이 쉽게 열리면서, 특히 안면 쪽에 있는 땅구멍이 잘 열리면서 안면에 과도한 발한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나 폐경 이후에 여러 가지 호르몬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안면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체질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는데,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 중에서도 안면 쪽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죠. 가족 중에 다한증이 있는데 안면 다한증이 있으면은 그 패밀리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당뇨병이 있을 때도 안면 다한증이 올 수 있고요.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 안면뿐만 아니라 전신에 땀이 나는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안면 신경을 손상받은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안면 다한증의 주요 증상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안면 쪽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머리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안면, 그 다음에 이마, 코, 두피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면 다한증이 있으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도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면 다한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안면 혈관이 확장되고 안면의 혈류량이 증가해 가지고 안면의 피부가 붉어지고 열이 나는 안면 홍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 다한증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고통을 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몸에 불쾌한 체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면 다한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은 합병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안면 피부에 수분이 장시간 계속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안면이 붉어지기도 하고 안면이 가렵기도 하고 발진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안면 다한증을 어떻게 하면은 좀 없앨 수 있을 것인가, 대처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적절한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온종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체온 조절을 하고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을 좀 잘 마셔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뜨겁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랄지 겨자, 핫소스 같은 매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땀샘을 자극해 가지고 땅구멍을 열게 하기 때문에 안면 다한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술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상승시켜주고 그리고 또 땅구멍을 열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면 발환을 더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시원한 장소에 있거나 바람이 부는 장소에서 휴식 같은 것을 잘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기능과 근육 활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에는 녹색 채소나 견과류, 콩, 통곡물, 생선 이런 것들이 있죠. 균형 잡힌 식사도 좋은데요. 다양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 다음에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고, 비타민 B6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땀샘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 데 도움이 되는데, 비타민 B6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이나 견과류, 통밀가루, 잎이 많은 녹색 채소, 계란, 살코기 이런 음식들이죠. 이 안면 다한증의 치료 방법은요, 이 땀이 덜 나게 바르는 약물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먹는 약물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면과 관련되는 신경을 좀 완화시키는 의미로 보톡스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최악의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요, 땀이 나는 특정 부위에 주사나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적 치료를 했는데 그 관련된 부위는 땀을 막을 수 있지만 배출되는 부위를 막아주기 때문에 다른 부위로 옮겨가 가지고 땀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나 얼굴에서 나던 땀이 이제는 손이나 발,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서 나는 것을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한증에 피해야 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콜릿이나 커피 그리고 또 이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가지고 땅구멍을 잘 열리게 할 수 있는 마늘이나 양파,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그리고 생강차나 계피차, 그 다음에 꿀차, 인삼차 이런 것도 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한증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토마토가 도움이 되는데요. 이 토마토는 찬성질을 가진 채소 중에 하나로 몸에 열이 많을 때 토마토를 먹게 되면 몸의 열기와 함께 다한증으로 인한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녹두도 도움이 되는데 녹두는 우리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 물질 배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땀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땀 냄새를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홍차의 탄닌 성분 같은 경우에는 넓어진 피부 모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으로도 뛰어나지만 과도하게 땀을 나는 것을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체의 온도를 보존시켜주고 땀 분비량을 컨트롤해 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포도는 수분 함량이 풍부하고 우리 몸의 온도를 낮춰주면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녹차도 역시 땀 분비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곰팡이나 세균 감염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연근도 도움이 되는데요. 연근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고 떨어진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안면 다한증에 좋은 약물과 차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황기라는 약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기는 에너지를 보충시켜 주는데, 그러니까 기를 보충시켜 주는데 인삼과 더불어서 아주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원기를 북돋아주고 허약 체질을 개선시켜주고 또 황기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유효 성분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부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릴 때 드시면 좋습니다. 황기에는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인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기를 부하는데 인삼이 대통령이라면 황기는 국무총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황기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황기 40g 그리고 인삼 10g에 물 1000cc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반절 정도 줄게 되면은 그 물을 그냥 차처럼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미자도 도움이 되는데요. 5가지 맛을 가졌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신맛이 가장 강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 신맛 자체가 땀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땀을 흘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침샘 분비를 촉진해 가지고 갈증을 없애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오미자를 먹게 되면은 혈당치가 내려가고 또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미자에는 비타민 A나 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중추신경을 각성시킴으로써 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일의 능률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더위에 지치고 무기력해질 때 여름철 최고의 보약이 오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미자는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재죠. 오미자 복용 방법이 있는데요. 오미자는 오래 끓이게 되면 신맛이 더하고 떫은 맛이 강해져 먹기가 힘듭니다. 부드러운 맛을 내고 최대한으로 영양분을 잘 섭취를 하려면요. 오미자를 12시간이나 하루 정도 물에다가 그냥 담가 놓기만 해도 오미자의 유효 성분들이 다 우러나옵니다. 그 물을 차처럼 복용을 하게 되면은 오미자의 유효 성분들을 다 섭취할 수가 있죠. 먹기가 좀 불편하다, 심심하다 하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설탕이나 꿀 같은 것을 약간 가미를 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신맛은 25도에서 50도의 물일 때 가장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미자 차를 드실 때는 아예 차갑게 해서 드시거나 아예 따뜻하게 해서 드시게 되면은 신맛을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처방을 쓰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과도하게 안면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안면이 붉어지고 체력 손실이 있어서 피곤하고 갈증이 심할 때 육미청서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육미청서탕은 숙지향, 산수유, 산약, 목단피, 복령, 택사 여기에다가 지모, 황백, 황련, 치자, 맹문동, 당기, 황기, 백출, 진피, 감초가 들어간 약이 육미청서탕입니다. 숙지향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철분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혈과 음을 보호해주고, 산수유는 간장과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 증진과 원기 회복을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산약은 오장을 충실하게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기력 회복과 원기를 보충시켜 줍니다. 복령은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신경을 안정시켜주고요. 목단피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열을 없애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택사는 신장과 방광을 튼튼하게 하면서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하고, 지모, 황백, 황련, 치자는 심장의 열과 우리 몸에 불필요한 화, 열 이런 것들을 내려주는 약재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된 것을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황기는 땀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기를 보충시켜줍니다. 맹문동은 땀으로 빠져나간 음기를 보충해주고, 당귀는 혈을 보호해주는 대표적인 약재고요. 백출진피는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약재죠. 오늘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는 안면 다한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